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혹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신평 변호사님을 알고 계시나요? 오래전에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역임하시고 우리나라 한국헌법학회 회장도 하셨죠. 사실은 저하고는 동년배이기도 한데요. 정말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분입니다. 정말 진실하시고 배려심도 많고 정말 겸허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네이버 블로그에 늘 글을 올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간단한 촌평도 해드리겠습니다. 원래 글 제목은요. 한국 보수의 장래 이런 글인데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조선일보에 실린 장부승 교수 칼럼, 이재명 정부 부동산 내로남불의 긍정적 측면은 좀 충격적이다. 칼럼의 대상인 이성락 외교안보실장과 조현 외교부 장관 지명자는 실로 부동산 축제의 귀재라고 할 만하다. 이들과 더불어 이미 임명된 국무총리 같은 분은 이재명 정부가 아니고 다른 보수 정부라면 결코 임명의 턱을 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내로남불 전철을 다시 밟고 있는지 모른다. 자, 여러분 지금 국무총리가 누굽니까? 김민석 아닙니까? 김민석이는요. 지난 21대 22대 영등포에서 가짜로 당선된 국회의원입니다. 그리고 범법자지요. 이런 자가 대한민국의 국무총리가 될 자격이 있습니까? 청문회 때 말이죠. 대한민국의 올해 예산도 정부 예산안도 잘 모르고요. 정부의 또 대한민국의 부채의 비율, 채무 비율도 뭐 원래는 49%인데 지금 뭐 20, 30% 될까요? 그리고 대한민국 1년 예산도 모르는 이런 사람이 국무총리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자, 이런 현상과 함께 더욱 돋보이는 것은 의미 있는 저항 한번 못한 채 무기력하게 끌려가기만 하는 야당 국민의힘이 모습이다. 과연 보수는 저렇게 질이 멸렬한 상태로 이재명 정부 내내 시종할 것인가? 우선 국내의 정세를 살펴보자. 국제적으로 부정선거에 관한 미국 법무부 수사 지시나 트럼프 대통령의 이에 관한 분명한 지침 제시를 보면 미국의 부정선거 거론이 주장하는 중국의 개입은 분명한 실체를 갖고 있고 또 한국 측이 이에 관여한 것도 확실한 듯하다. 나아가 재반 정황으로 미루어 한국 자체의 부정선거 이슈가 단순한 음모론으로 넘어서 구체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가 아닐까 한다. 여러분 제가 좀 첨언을 하게 되면요. 중국의 왕우닝, 중국 서열 사이지요. 왕우닝이하고 한국의 부정선거 기획단 양정철이하고 MOU를 체결해서요. 국제적인 부정선거 카르텔을 형성해가지고 지금 저지르고 있는데요. 이거 수사해야 됩니다. 아마 미국 정부가 나설 겁니다. 지금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보면 3조에 보게 되면 사이버 어택을 할 때 미국 정부가 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해결이 될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는 한동훈, 홍준표, 양씨에 의한 끊임없는 원심력의 행사로 보수의 단결은 결정적인 방해를 받고 있다. 홍준표는 한동훈을 한마디로 정의하여 나르시시스트라고 했으나 아주 잘 지적하셨습니다. 정말 한동훈이는 나르시시스트입니다. 나르시시스트. 자신의 그 아름다움에 도취해 가지고요.
자신만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대통령 대선 시절에 말이죠. 부산에 가가지고 기호 2번 김문수 티셔츠도 입지 않고 말이죠. 자기를 위한 그런 유세를 한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나르시시스트가 아니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잘 지적하셨네요. 정작 본인도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이들의 정치력은 광범한 공감을 얻지 못한 채 졸렬한 한계를 보이며 궁극적으로 보수에 해를 끼치게 마련이다. 아니야. 저 뭡니까? 홍준표 씨는 미국 가면서 이제 정치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뭐 정당 창당 준비한다고 이런 소문도 들리더라고요. 참 이렇게 인간은 참 알 수가 없어요. 김문수 전 대통령 후보가 8월 중순 예정의 전당대회에 출마할 것은 필지의 사실인데 그가 당대표로 선출된다고 하더라도 보수의 전부를 국민의힘으로 아우를 역량은 부족하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다. 지금 말이죠. 김문수 후보를 전 국민들이 한 60% 이상이 지지했습니다. 원래 김문수 후보가 당선이 됐죠. 그런데 부정선거로 이재명이를 당선시킨 겁니다. 그러면 김문수 후보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렇게 밀어주고 한 달 만에 그런 지지가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예. 이 표수가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항을 해야지요. 선거수선거 해야지요. 예. 그렇게 김문수 강한 줄 알았는데 약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의 다른 정치인들도 대동소이하다. 이런 개별 장면들을 모아보면 국민의힘을 향후 보수의 중심으로 엮어나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이제 국민의힘 끝났습니다. 에? 그렇게 부정선거 외쳐도 국회의원 출신들 그리고 원외위원장들 부정선거 얘기 않잖아요. 도의원, 시의원, 구의원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부정선거에 관한 미국 FBI의 수사나 아마 머지않은 시기에 임명될 특검 검사의 수사 그리고 그 결과의 발표는 이재명 정부의 크나큰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다. 잘 지적하는 겁니다. 미국의 부정선거 의혹에 한국 측의 관여가 틀림없고 그렇죠. 미국의 부정선거 의혹은 한국이 분명히 관여했습니다. 중국을 통해서 말이죠. 이것은 한국 내부의 선거 공정성 여부에 관한 신뢰를 크게 떨어뜨릴 뚜렷한 증거를 제시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지금 말이죠. 이재명 정부 내 강경파들은 야권의 사분오열 상태를 틈타 검찰청을 폐지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청 폐지와 같은 수사기관관 권한의 전면적 재조정에 의한 중국식 공안 통치 제도의 강행 지금 신평 변호사가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이재명 정부가 중국식 공안 통치 제도의 강행 그리고 언론관계법의 대폭 개정 등에 의한 광범위한 언론 자유의 제약 등을 통해 장기 집권의 토대를 일방적으로 구축해 나갈 예정인 것으로 짐작된다. 잘 지적하신 겁니다. 그러나 곧 국제적 부정선거론을 주된 매개로 한 대내적 압력이 작용하며 여권이 그 끈을 마냥 팽팽히 당길 수는 없을 것이다. 보수는 이에 따라 황금 같은 여유기를 얻을 수 있다. 그러면 과연 보수는 이 황금의 여유기에 다시 단합하여 전열을 재정비할 수 있을 것인가? 현재 전면에서 활동 중인 정치인들 중에는 이를 끌어나갈 만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 잘 보이지 않는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요, 능력을 갖춘 그런 정치인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윤상현, 나경원 정도는 좀 보이죠. 그러나 한동훈은 안 됩니다. 이런 자가 있으면 대한민국 망합니다. 내가 몇 번이나 제시해온 한국의 유력한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 두 가지입니다. 신평 변호사가 말이죠. 유력한 정치인 요소 두 가지를 했는데 고난의 서사. 바로 고난의 서사라는 것은 시련이 있는 정치인의 이야기지요. 두 번째는 사람을 끌어모으는 타고난 재능이라는 두 가지 기준을 적용해보자.
가장 적합한 인물은 역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압도적이다. 특검이 무리를 거듭하며 그를 재구속하는데 성공하더라도, 자, 이번에 말이죠. 지금 내일 결정될 거 아니겠습니까? 모레 새벽이나. 그래서 무리를 해서 재구속에 성공한다? 이것은 그에게, 윤석열 대통령에게 순교자의 상징까지 더 씌우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특검이 무리해서 구속을 하던 기각을 시키던 결과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순교자의 상징이다. 급속히 지금 윤 어게인의 열풍이 다시 살아나 오히려 일정을 당길 수 있다. 지금 말이죠. 전국적으로 젊은이들이 부정선거 스탑 더 스틸을 외치면서 윤 어게인을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황교안 그 전 국무총리가요. 자유와 혁신인가요? 무슨 신당을 하나 창당을 했는데 2030 젊은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제 뉘우쳤다는 거지요. 대한민국을 살리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 부정선거 척결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깨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나 그의 대리인이 나서서 처참하게 분열되어 거의 아무런 힘을 못 쓰는 국민의힘 대신에 새로운 보수의 정치 세력을 형성해 나간다면 국내 정세에 힘입어 보수 대단결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듯하다. 혹시 여기에 제시된 것과 다른 보수 재생의 길이 생각난다면 둔한 내 머리를 깨우쳐 주기를 바란다. 얼마나 겸손한 얘기입니까? 이렇게 겸손하면서도 자기 주장을 말씀하잖아요. 대한민국에 이렇게 훌륭한 법조인이 부정선거를 얘기해야 돼요. 부정선거.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말이죠. 대한민국의 검사들이 부정선거 수사해야 돼. 수사. 그러면 검사들은 할 수 있습니다. 왜? 각자 공익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검사장이나 또 검찰청장한테 결재를 맡아야 되겠지요. 그러나 원래는 결재 없이도 부정선거 조사해라 이런 얘기야. 대한민국의 검사들이 말이죠. 김동수 사이트에 유튜브에 들어와서 어떻게 부정선거를 저지르고 있는가 공부 좀 하라고. 공부 좀. 검사들 젊은 검사들 말이야. 정의로운 검사가 대한민국에 있어요. 국민 여러분. 여러분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은요 대한민국 보수 진영에 엄청나고 중요한 유산을 남겼다고 저는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부정선거와 중국식 공산화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경고한 겁니다. 누구보다 먼저 깨친 훌륭한 저는 지도자라고 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통수권자가 최고의 고급 비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지금 좌파들이 금기로 여기는 부정선거. 그리고 많은 언론들이 부정선거 금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부정선거와 누가 개입했습니까? 중국이 개입했습니다. 왕훈이기가. 왕훈이기는 수갑차 가지고 미국행으로 가야 돼. 미국행으로. 트럼프가 시진핑이 하고 빅딜을 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금기로 여긴 부정선거와 중국 개입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한 대한민국의 세계 최초로 대통령이 된 겁니다. 많은 국민들 중에 12.3 계엄령을 단행한 것을 많은 국민들 중에 비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깨우치게 한 계기로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 내일 모레 구속이냐 기각이냐인데 기각이 되면 더욱더 좋겠지만 설령 열에 하나 백에 하나 구속이 된다면 대한민국의 고난의 서사에
주자로서 순교자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저 역시도 부정선거를 이야기하는 것은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태학 위원장 그리고 김용빈 사무총장 이건 범죄자들입니다. 처형당해야 됩니다. 제가 부정선거를 외치는 것은 순교하는 정신으로 목숨 걸고 싸우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 나는 검사들에게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검사들은 대한민국의 공익의 대표자입니다. 한번 부정선거 수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부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정의로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와 상권 분립이 훼손되지 않고 국가 기본질서가 망가지지 않고 정상적으로 자유시장경제체제 한미동맹을 강화해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 검사들에게 전합니다. 부정선거 수사해달라고요. 분명히 대한민국에는 정의로운 검사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